이 사업을 하는 스트레스는 생존과 관련된 스트레스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머릿속에만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년 상인 읽기 특별한 멘토를 모셨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멘토분이시고 청년 멘토 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소상공인 외식 창업 육성을 돕는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터 마이샵 온샵의 정병철 대표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기 고석봉 대표가 좋아하는 정병철 대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가용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청년 기업들이나 푸드 관련 기업들, 로컬 기업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육성하고 투자하는 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외식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그것부터 시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팬데믹 때 사실 외식 소상공인분들께서 많이 힘드셨죠. 밀키트 시장이 많이 다시 죽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역시 비관적으로 봤었고, 근데 이게 사람들의 관성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 편함을 느꼈던 관성은 계속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키트 시장은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사실 뭐 팬데믹 이후에 다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제가 만나 뵙는 외식업자분들은 지금 다들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건비인 것 같아요.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임대료는 떨어지지 않고 하니까 사실 계속 어려워가는 상황인데, 외식 소상공인분들께서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유통 채널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확장을 해 나가셔야 사실은 살아남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요새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럼 이제 주요 성장 전략에 대해서 되게 많은 말씀을 저는 이미 듣고 왔지만 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축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순히 매장 열어서 손님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시대는 제가 보기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고 대표께서는 뭐 예를 들어서 떡을 드실 때 떡을 어떻게 드세요? 동네 떡집 가서 드시죠? 네네. 지역마다 되게 맛있는 떡집들이 요새는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던가요? 뭐 포장도 패키지도 잘 되어 있고 뭐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퓨전 접목해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그 온라인 채널이란 게 정말 무서운 유통 채널이 돼가고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속초에 만석 닭강정을 먹으려고 했으면 속초에 가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전국의 유명한 맛집들의 음식을 저희들이 편하게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굳이 우리 동네에 나가서 외식을 먹는 것보다 지역의 맛있는 떡볶이를 제가 배달을 받아서 또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서 먹는 시대가 오게 되고, 결국은 외식업 사장님들 또 소상공인분들도 이런 흐름, 시대적 흐름에 사실은 편승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온라인 유통망을 개척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요새 온라인 이커머스들의 수수료가 사실은 뭐 엄청나죠. 뭐 펄리나 쿠팡이나 이런 데들도 20%가 넘는 수수료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렇더라도 저는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시스템들이 생기면서 현장에서 사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처음에 사실 뭐 테이블에 키오스크가 달린 것들을 보고 처음엔 다들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쓰잖아요. 이런 프로세스들을 빨리 적용하셔서 어떻게든 인건비를 줄여서 본인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매장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노력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요즘 강한 네네네.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준비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런 지원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그 정부의 기조도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지난 10년간 정부는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새로운 어떤 영역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10년이 지나고 이제 와서 보니 사실 스타트업이 지속적인 인력 고용, 청년 일자리 창출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고, 한 3년 전부터 중기부가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 관련 지원 사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과 매칭이 되는 사업을 사실 찾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저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유통센터, 그다음에 보통 요새는 K-스타트업에도 소상공인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하시되, 대부분의 정부 지원 사업들은 연초에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되게 좋은 시기예요.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연초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지원 사업들을 많이 신청하시고 받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 계획서 쓰는 그 장벽에서 근데 처음에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좀 그런 것도 세세하게 준비하면 좋을지. 결국은 이분께서 얼마나 결박하시고 얼마나 잘 해내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분이 뭘 하시겠다는 것보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앞쪽에 창업 배경, 동기 이런 부분을 저는 되게 주의 깊게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쪽의 얘기를 좀 더 진실되게 풀어주시면 조금 더 심사위원에게 어필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또 컨설팅 해주는 또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 보면 뭐 지원 사업에 보면 대필이나 뭐 이런 지원 사업들 컨설팅 받고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써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말에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전문가이신 분이 문서를 못 쓴다 그래서 이 지원금을 못 받아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컨텐츠만 그분 거라고 한다면 문제되진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투자자로서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 투자자로서 보는 투자하고 싶은 사장님 어떤 기준으로 보시나요? 저희는 뭐 사실 극초기에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사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영역에서의 어떤 전문성을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분의 열정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저희 집 가훈 중에 하나가 이제 불광불급이라는 단어거든요.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뭐 이런 뜻인데 저는 그 창업자들을 만났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사업에 미쳐 있는지 안 미쳐 있는지를 사실은 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수비드 고기를 한다라고 하면 수비드 방식의 고기에 대해서 3-4시간 동안 누군가 앞에서 쉬지 않고 떠들 수 있을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사실은 투자하고 싶어요. 나중에 사업에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열정과 미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영업자가 아닌 기업가로서의 마인드를 다지는 것과 성장 전략에 대해서 이전에 강의해 주셨던 내용 토대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고 대표는 사업화가 뭐라고 생각해요? 음식점만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서 정형화된 내 제품을 판매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좀 되게 추상적이죠. 어떻게 정의를 잘 못하겠습니다. 뭔지는 알 것 같지만 다들 그렇거든요. 어느 오프라인 매장에서 특정 고객들 대상으로 내 상권에서 무언가를 판매한다면 그건 사실 장사에 지나치지 않지만 내가 정말 전국에 있는 다수의 고객들 대상으로 내 브랜드를 알리고 내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채널들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사업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의 경계는 이제 거의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 소상공인 분들께서 본인의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게 결국은 저는 스타트업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또 컨텐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청년 상인분들 모셔서 악플 읽기라는 코너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청년 상인에 관련한 유튜브 이제 온라인에 댓글 써주신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보시고 그런 의견도 한번. 청년 사업가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너무 돈만 벌려고 함. 남 밑에 들어가서 월급쟁이는 하기 싫고 세상 소리 들으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애들이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35살에 창업을 했으니까 그때 저도 사실은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도 물론 있었지만 그 전에 사실 뭐 이 나라에 사실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제 이름을 알리고 제 브랜드를 알리고자 하는 사실 그런 욕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80% 이상이요? 사장소리? 사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것과 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 엄청난 차이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근데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을 넘게 했지만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소멸성 스트레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이런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그 사람이 딴 부서로 가거나 그러면 없어지는 스트레스긴 하지만 이 사업을 하는 스트레스는 생존과 관련된 스트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의 질적인 차이는 정말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기회를 주시고 더 응원을 해주셔야죠.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또 딴 데 가서 저렇게 하고 또 망하고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사실 뭐 전국의 청년몰 사업이 잘 된 케이스가 그렇게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질책들도 많이 받긴 하는데 저도 사실 일정 부분에 공감은 합니다. 야생에 나가서 겪어보기 전에 사실 이런 것들을 겪으라고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는 건데 야생에 나갈 생각이 없어 보여요. 제가 봐도 저 친구는 야생에 나가면 금방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큐베이팅의 저만의 철학은 그래요. 뭐 인큐베이팅 체계 자체가 모두를 다 성공시키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걸러내고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도 저희 같은 기업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 상인 읽기 이제 저희 컨셉에 맞게 추천 도서 또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님이 이제 꼭 사업 관련한 책이 아니더라도 좀 유익한 책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기업을 뛰쳐나올 때 저한테 큰 영감을 줬던 분이, 저는 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기업가예요. 제가 좋아하는 기업가인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가 왜 사업을 했냐라는 질문에 그런 대답을 했었던 게, 자기는 80세 정도 돼서 자기가 눈을 감고 죽을 때 내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하고 싶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35에 애가 4살 2살이었거든요. 네. 그때 뛰쳐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와, 7, 80이 됐을 때 창업해볼 거라는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과감하게 뛰쳐나와서 이렇게 한 건데, 그 제프 베조스의 말 중에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아마존은 집중하는 회사거든요. 1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싼 걸 원하고 빠른 배송을 원한다 라는 게 아마존의 철학이거든요. 사실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사실 그 목표를 향해서 그들의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마존이라는 회사거든요. 사실은 더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방법,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고객들이 진짜 원하는 기본적인 니즈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아마존의 철학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마무리 인사까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워낙 청년 기업가들 그리고 청년들을 제가 1년에 100명 이상씩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 청년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사실은 저희 때만 해도 사실은 뭐 회사에 취업하는 게 당연한 거였고 창업이라는 건 사실 꿈도 못 꾸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사실 정부에서도 많이 장려하고 또 그런 지원 사업들을 계속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또 혹자들은 그래요. 뭐 이런 지원 사업들을 받아서 하는 것들이 결국은 니들이 동기부여가 뭐 부족한 거다. 잘 될 것 같으면 니 돈으로 하지 무슨 이런 지원 사업들을 받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께 여쭙고 싶어요. 당신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해 봤느냐, 만들어 봤느냐, 그 직원들의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됐을 때 느끼는 대표의 그 심정 같은 것들 느껴봤느냐. 사실 저는 그래서 지원 사업은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당연한 거예요. 제가 또 청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안 됐을 때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근데 저도 뭐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인생은 어떻게든 사라져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두려움을 가질 만한 일은 저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이 도전이라는 거 한 번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 한 번의 도전이 결국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다음 도전에 굉장히 쉽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머릿속에만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입니다. 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발현해서 실행으로 옮기는 게 결국은 저는 제일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 선배께서 해주셨던 말이에요. 견딜 수 있을 만한 실패는 살아보니 겪어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기회란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 타이밍이란 선물이다. 지원 사업들 연초에 많이 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꼭 준비하셔야 그런 기회들이 눈에 보인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가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제가 좀 겨우 모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